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코스피 다행히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랬으면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8월에 한 달을 점쳐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8월 달은 어떻게 시장이 또 흘러갈지, 또 거기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오늘도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거나 현재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너무 궁금하다. 아니면 나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줄인이다 하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번 주 장마 기간과 겹쳐서 또 많은 분들 시장 대응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은요. 이지환 전문가님과 장중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위원님과 장중 내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장 시작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님께서 시장 대응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중 내내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 대체 장중 내내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 어떤 이야기 보통 전해주시나요? 네, 실제로 이제 하루 종일 장 시작과 마감을 함께 하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있으면 매매도 한번 같이 해보고요. 아니면 이제 시장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좀 해드릴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쉽게 풀어드리기도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한 번 정도 주식을 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데요.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리프레시 하시고 좀 즐겁게 주식 하시는 방법 같이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흐린데 장까지 어려워서 많은 분들 좀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일은 든든하게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꼭 도움 말씀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다행히도 강보합권 마감이 됐는데 장 시작과 함께는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강하다고 말을 많이들 하는데 8월에 장을 점쳐봤을 때 8월장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위원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만듭니다. 미국 시장이 오르면 그 다음날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아버리고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리 시장은 급등을 해버려요. 자, 이런 이제 엇박자가 계속 나는데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압박을 받으면서 시장이 또 장중에 눌려버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피로감이 지금은 이제 좀 극에 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시장이 이제 중심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데 어쩌면 이런 엇박자가 바로 항상 큰 상승을 앞두고 항상 개인 투자가분들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피로감이
돼야 되는 이 시점이 이제 막바지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의 선택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꼭 시장의 중심에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위원님께서 결코 시장에서 좀 밖으로 밀려나지 마시고 중심에서 저희와 함께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장에서 밀려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증시 키워드로 시장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위원님 바로 준비해 주신 강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항상 이제 월요일 날 증시 키워드로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주간 수급 현황과 주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매집을 해왔고 최근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 월요일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따라붙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눌려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IT의 중심에 좀 서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월요일날 오늘 좀 따라붙었던 분들은 상당히 또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제가 이제 뒷부분에 전략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IT에 지금 현재 순환매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장이 엇박자 날 때 쫓아 들어가면서 고점에 잡게 되고 저점에 손절하는 그런 우를 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 구조, 특히 IT 섹터 내에서 2차전지와 5G, 뭐 비메모리 반도체, MLCC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지금은 이 시장에서 중심을 좀 같이 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누가 봐도 지금 이 차트는 내려가는 차트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주봉인데 하락한 이후에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집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지금 상승 기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바로 V자형 반등보다는 눌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 지금 엇박자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엇박자인데 이걸 이제 엇박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장이 먼저 움직이느냐를 사실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가 오르고 미국 시장이 내리면 우리가 내리는 구조인데 코로나19 급락 이후의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이 오르면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것처럼 마치 착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박자 빨리 움직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을 보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주도 섹터에서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섹터가 많이 없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입할 때 따라 들어가면은 금요일과 오늘처럼 굉장히 좀 어려움을 또 겪는다는 거죠. 이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하락분을 보면 한 고점 대비 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요일 날 굉장히 2차전지가 좋게 들어갈 때 삼성전자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고점에서 한 6% 밀려버렸는데 여기서 지금 이번 주 초반에 한 3, 4% 정도 더 밀려버리면 또다시 한 10%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형주들을 진입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가장 많이 놓는 경우가 좀 보수적인 분들이 5%, 조금 여유를 두신 분들이 10%. 물론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연연해 하지 않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에서 10% 내외 정도의 손절을 잡고 들어가시는데 이번 주 초반에 또 이런 조정을 받아버리면 거의 또 손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IT 섹터 내에서 주도주들의 순환매를 좀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전에 삼성전자 특집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난주 최고가 일단 12.4%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형태로서 행보 구간에 매수했다면 지난주에는 바로 이제 들어올리면서 직접적으로 매수를 했죠. 주간 단위로 굉장히 큰 폭을 상승했는데 종가에 좀 밀리면서 6.8% 상승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고점 대비로 보면 한 93% 정도 회복했는데 아직 100%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회복률이 무려 164%에 달하고 급락했던 많은 섹터들 중에서 주요 섹터에 가까운 분들은 이미 100% 다 도달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93% 여전히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한두 달, 최대 한 석 달 이내에 40% 이상 급락을 했던 경우가 4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다음에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100% 나왔다. 4번의 급락이 나왔던 3개월 이내에 삼성전자 주가가 40% 이상 폭락을 했던 시기에 그 다음에 봤을 때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데가 없었다. 자, 이 부분이 뭐를 얘기하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하는 주식인데 이 종목이 만약에 1, 2개월 내에 40% 급락했다? 그럼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지금 2000년대 이후에 4번 정도 있었는데 만약에 1, 2개월 내에 40% 급락할 정도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다. 금융위기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코로나19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위기가 왔을 때는 유동성이 단기간에 그 정도 할 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큰 폭에 공급될 수밖에 없는 위기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V자형 형태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40% 이상 급락했을 때 다음에 직전 고점 지금 따지면 6만 초반대죠. 넘어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이 부분들 좀 보신다면 과거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고 삼성전자 주가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이전에 제가 강조했지만 이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성이 큰 중소기업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삼성전자가 성장성이 없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지금 현재 2020년대 2년 후의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입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번 돈을 거의 90% 여기에 다 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TSMC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15% 내외 최대 30% 넘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투입됐던 돈에서 가장 1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해가 바로 이제 시작되는 데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내년에 평택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나노에서 TSMC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 내 주가들 중소형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와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시장의 지금 중심이 어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성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성장성이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전장 부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지금 거의 레포트도 나오지 않고 포커스가 맞춰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올 하반기 정도나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이 좀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것처럼 글로벌 전장 부품 업체 하먼을 지금 보시면은 80억 달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 돈으로 한 9조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한 이후에 지금 잠잠하다 그렇죠. 드러나는 게 별로 없는데 인수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먼이라는 회사는 커넥티드 카우디오, 그러니까 스마트카에서 보시면은 전장 부품이 포테모트에서 점유율이 1위고 오디오 관련된 부품 중에서 점유율이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셰어가 확고한 셰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커넥트카, 스마트카에서 이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전장 부품 업체를 인수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MLCC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인텔 싸움에서 나온 것처럼 보신 것처럼 이 내년에 이제 5나노의 경쟁이 글로벌하게 삼성전자와 TSMC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글로벌 1, 2 업체가 그걸 두고 맞붙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전장 부품에서 맞붙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장 부품에서 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곳에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외국인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이 되는데 또 한 가지 하나 더 곁들인다면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에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LG전자의 OLED 대형 가전 쪽에서는 OLED 가장 앞서 있는데 사실 이제 차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OLED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일본의 업체들이 이미 마이크로 OLED 쪽에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LCD는 물론이고 OLED 쪽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는 이미 일본이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일본 업체들이 우리나라와 콕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일본 업체들이 중국 업체와 콕을 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삼성이 선택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퀀텀 닥이라고 QD OLED 쪽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QD OLED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떤 차이가 있냐라면 일단은 퀄리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색 순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삼성전자는 그냥 바로 가겠다는 거죠. 어차피 다음 단계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 선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도 뭡니까? 투입되는 돈이 13조 원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는 다음에 대한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 투자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높은 점수를 드린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다음 차차기로 가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메인인 섹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은 상당히 우리가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지만 최근에 다시 매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무식하게 많이 사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그 부분은 환율에 의해서 일시적인 현상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반드시 외국인들이 물론 MSCI 신흥지수에 채워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ETF에 채워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장성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환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매수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 이후에 흐름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수급 현황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수급 현황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주로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을 많이 대비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기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차익 거래 위중하고 대부분 차익 거래에 집중을 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50선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 이상 올라왔을 때는 상당히 매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을 대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개인은 3,53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4,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만 한 1조 9천억 정도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 입장이고 기관과 개인이 매도 입장인 부분으로 이제 완전히 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적어도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예상했던 부분이었죠. 코스닥에서 보시면은 개인이 7,380원, 여기는 여전히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4,300 정도 매도, 외국인도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강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방적으로 우호적으로 보고 있죠. 반면에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강도를 높이고 있고 개인은 코스닥 쪽에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이 사는 테마주 쪽에서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은 테마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달째 6월달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개인들은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중대형주를 매도하는 입장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테마주 위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은 섹터별로 보면 좀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이 매수했던 업종은 의약바이오,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바이오 테마주,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많은 바이오 테마주 쪽으로 개인들이 급증을 했고, 개인들의 신용 융자 물량의 약 70% 정도가 바이오 테마주에 몰려 있다는데, 그게 이제 수급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바이오 업종이고요. 그 다음이 화학 업종, 은행, 금융 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부 비주도 섹터고, 특히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IT에 좀 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IT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소재, 수소차 소재, 그리고 최근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소재 쪽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소차 소재 같은 이런 테마성이 있는 곳에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결국에는 테마주 쪽으로 굉장히 급격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하나밖에 안 샀습니다. IT 업종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IT 업종의 금액적으로 따지면 거의 95% 이상 IT 업종만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 별도로 해서 2차전지, 5G 일부 구간에서 매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한 업종은 운송장비인데 거의 차익 거래에서 혹은 공매도 쇼커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이 들어갔고, 결국은 개인의 의약 바이오 테마, 화학 쪽에서 수소차 테마 같은 테마 쪽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IT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지난주에도 보여줬습니다. 매도한 업종을 보면 이제 조금 더 극명하게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개인은 역시 뭡니까? IT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필두에서 IT 쪽에서 대형주 매도를 했는데, 문제는 개인들도 IT 업종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고 팔고를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IT 업종이 올라갈 때 외국인이 저가 매수, 고가 매도하면 개인들이 거꾸로 사는 거죠. 저가에서 살려고 하면 급등하고, 고가에서 사고 나면 지금처럼 삼성전자 조정받고, 삼성전기 조정받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가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났는데, 엇박자가 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개인들이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오늘 접근했다가 마이너스 한 10%, 그럼 손절하고 나오고, 이런 경우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IT 섹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노림수는 바로 이런 거죠. IT 섹터에 들어왔던 개인들도 엇박자가 나서 두세 번 정도 손절하고 나면 더 이상 이쪽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접근하지 않을 때 뭡니까? 삼성전자, 첨보, 서진 시스템 뭡니까? 전부 급등을 시켜버리는 거죠. 쫓아오지 못하게. 오늘도 LG화학이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급등을 해버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의 엇박자 이후에 급등, 따라가면 조정, 그리고 다시 급등,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항상 IT 섹터가 급등했을 때 모습이 지금도 전형적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 업종은 약 바이오 업종인데, 바이오 테마주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SK 바이오팜이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은 등락은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밖에 안 났지만 기간 물량이 1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번 주부터 뭡니까?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큰 폭으로 풀리면서 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반면에 잘 보시면은 셀트론 헬스케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히 셀트론 헬스케어를 보시면은 오늘부터 이제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SK 바이오팜이 보호 예수가 풀리고 그 물량이 매도를 나오면 그때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계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점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수급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기간에 매도했던 업종을 보면은 화학, 금융, 의약, 바이오 대부분적으로 보시면 뭡니까? 개인이 매수했던 업종과 대비가 된다 그렇죠. 결국 이 테마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과 개인의 계속해서 물량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급 현황에서 보시면은 개인은 지난 6월달 급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테마주에 접근하고,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물량을 넘겨주고 테마주로 접근하는 전략.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테마주 쪽에 추가적으로 진입을 했다. 지난주에도 IT 쪽에서 대거 매도하면서 주도 섹터는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금은 이제 IT 섹터에 그냥 대놓고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데 잘 보시면은 이 안에서 뭡니까? 2차 전지와 5G와 MLCC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데 상당히 그 순환고리에서 지금 개인들이 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딱 하지 않으면 따라가면서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셔야 IT 섹터에서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서 손절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를 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더라도 순환매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투자 전략인데 방금 했던 부분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접근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 신풍제약이 다시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위해 반등이 나왔다, 급락이 위해 반등이 나왔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치겠죠. 몇 번을 거치면서 물량이 다 정리되고 나면 굉장히 아래쪽 방향을 틀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업종은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IT 섹터 내에서 외국인들이 매집할 때 같이 동참을 하는데 추격하지 말고 좀 밑에서 눌려지는 순환 구조에서 좀 저점에서 잡으시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한다면 가장 보시면은 2차 전지가 가장 첫 번째 티였고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5G가 튀었고 반도체가 튀었고 MLCC가 계속해서 중간에 나왔고 다시 지금 뭡니까? 지난주에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차 전지가 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한 바퀴 돌고 다시 지금 이제 또 첫 번째로 갔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상승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2차 전지가 지금 가고 나면. 그럼 또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환 구조를 이해를 하고 먼저 길목을 지켜가지고 진입을 하지 않으면 혹은 밑쪽에 아래쪽에서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종목이 상승하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면서 수익을 내기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절대 외국인이 그렇게 쉽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내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 구조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왜 저 업종 내 종목들, 대표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의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계속 했는가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 순환매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대부분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그럼 다음번에도 어디가 될 건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만큼 좋은 종목을 찾느냐라는 문제겠지만 일단은 저 섹터 내 순환매 구조를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주도 섹터에 접근을 했을 때 엇박자가 나지 않고 섹터는 상승하고 종목은 상승하는데 나는 손절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개인 신용자가 몰리는 바이오 테마주, 언택트 지금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언택트는 물론 상승과 조정을 주면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엇박자가 났을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지난주에 신풍제약이 급락한 이후에 이 개인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주까지 14조 원을 넘어갔다가 사상 최고치 찍었다가 지금 다시 13조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 테마주에서 개인들이 손절성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성 물량이 나올 때 오히려 바이오 섹터의 핵심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 계열 같은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저점을 좀 잡을 시기가 와간다는 거죠.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시면서 바이오든 언택트든 IT 섹터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지금도 수익이 나지만 지금부터 해서 8월, 9월 그리고 특히 연말 쪽으로 갈수록 이 수익이 좀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부분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과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는 지금부터 시장과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큽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위원님께서 알려줄 수 있는 통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노란톡인데요. 지금도 활짝 열려 있죠.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 시장을 잘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알찬 강의까지 들어봤으면요. 저희는 오늘 시장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오늘도 강의 시간에 굉장히 알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8월의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좀 빠지거나 오늘 좀 힘들게 했을 때 8월장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움직였던 섹터나 또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사실 지금 주도 섹터는 그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느끼는 체감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섹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섹터를 타이밍에 맞게 못 들어가는 이제 엇박자가 나는 투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엇박자가 한 두세 번 나다 보니까 그런 섹터에 접근하지 않고 테마주 쪽으로 몰려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지난주부터 테마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국면에 지금 몰려 있는,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오느냐 보면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 가장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IT 대형주들이 굉장히 급등, 좋은 실적을 내면서 급등을 했고, 사실 기술적으로 봐도 미국 시장들은 2차 상승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아침에 시작했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물량과 선물에서 매도 물량을 밀어버리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장중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주가 일부 또 조정을 받으니까 삼성전자나 삼성전기처럼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종목은 오늘 조정을 받고,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관련된 종목은 너무 사고 싶은데 급등을 해버리고, 급등을 해서 못 사거나 조정을 해서 못 사는 이런 양구간이 다 같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장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입장을 가장 극명하게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힘들게 느꼈던 이유가 있다. 시장이 이렇게 살짝만 움직이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과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위원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매력적인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신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IT 종목 쪽은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업종 중에서 좀 특징적인 업종을 본다면 오늘 화학 섹터가 굉장히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화학 섹터 자체만요? 네, 네. 화학 업종 자체가 2.8%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떼어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IT 제로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LG화학의 급등이라든지 IT 소재, 반도체 소재라든지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어쨌든 이 섹터 자체가 화학 쪽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화학 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쪽 섹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유화학 쪽이 아니고 대부분 IT 소재와 관련된 쪽인데, IT 소재와 관련된 쪽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8월달, 그러니까 7월 초에 일본과의 IT 소재에 관련된 분쟁이 일어난 1주년부터 어떻게 보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초창기에 반도체 관련된 소재,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쪽으로 일종의 테마가 형성됐는데, 이 테마가 형성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테마에서 지금 이제 섹터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간에 수소차 관련된 소재 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이 부분이 7월 말로 넘어오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소재 쪽이 또다시 순환매를 이어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구조적인 부분 안에서 화학 관련되어 있는 소재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볼 종목들은 하나 둘 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아까 강의 시간에 개인이 매수하는 업종 중에서 또 화학을 꼽아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업종으로 이제 화학을 꼽아주셨고 이 섹터 자체만으로도 2.84%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LG화학 오늘 이슈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럼 위원님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소재 쪽은 지금 현재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다 같이 오르지만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이 완전히 개선된 종목과 그냥 섹터 내에서 걸쳐서 오른 종목은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늘어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종목들은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적으로 3, 4분기 그 정도 실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엇갈리는 반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이런 IT 재료 쪽으로 관련된 종목 좀 접근하시겠다면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한 종목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중에서 좀 말씀드릴 종목이 그 섹터 내에서는 한솔케미칼인데요. 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실적이 원래부터 좀 좋을 걸로 기대가 좀 됐던 종목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2019년도에 5,800억대 매출에서 어떻게 보면 2018년, 2019년 매출액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5,800억대. 영업이익은 한 1,0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좀 보였는데 올해 지금 예상되는 매출액은 처음으로 이제 6,000억대로 넘어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1,400억대 가까이.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개선되는 실적적으로 좀 큰 폭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왜 최근에 한솔케미칼 주가가 좀 강한가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이 한솔케미칼은 삼성전자의 IT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납품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납품되는 구조를 좀 보면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소재 쪽으로는 한솔케미칼이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삼성전자가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그렇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커진다면 과연 이제 여기에 누가 납품을 하는지 어떤 업체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지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지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소재 쪽은 한솔케미칼이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메인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화학업종 내에서는 한솔케미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7월달 초반까지 급등한 이후에 보시면 한 보름 이상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만 원 전후 그리고 눌려지면 한 15만 원 전후 이렇게 두 번 정도 나눠서 사신다라고 분할을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한 14만 원 정도 좀 짧게 잡으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일단 한 20만 원 정도 단기 중기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올랐던 섹터죠. 화학 섹터 안에서 한솔케미칼 개인분들이 무난하게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전략도 목표가 20만 원 볼 수 있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15만 원, 16만 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까지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솔케미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는 남은 이 일주일 동안 좀 공략이 가능한 베스트 공략주를 위원님께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시장에 발을 맞추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IT 순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이슈가 오늘 나오면서 이제 주말 동안 또 LG화학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은 움직였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럼 그 다음 친구가 갈까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순환매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추격 매매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소개드렸던 종목이 두 번에 걸쳐서 첨부한 종목을 이 시간에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종목이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추격하기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에서 한 불과 1, 2주 상간에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좀 접근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던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 섹터가 지금 보시면은 5G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5G인가요? 예, 5G가 지금 어떻게 보면 7월 초 중반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을 제가 이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종목이 단기간에 한 달 상간에 50% 넘는 수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지금 추가로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다른 대안적인 종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존 종목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면 좀 무난한 종목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시면은 5G 종목들이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2차 상승도 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특히 이 5G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전방 산업이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의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확 달라지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업체는 글로벌하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이냐, 노키아냐, 하웨이냐, 삼성전자냐, 이 4군데 중에서 어디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웨이에 공급했던 업체들이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가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꼬꾸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들어와서 5G의 글로벌 쉐어가 늘어난 업체는 딱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에릭슨과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쉐어가 10%에서 13%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에릭슨도 노키아와 같이 20% 초반대에서 25%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웨이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업체는 에릭슨과 삼성전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진 시스템이 삼성전자에 대부분 공급하면서 큰 폭을 띄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이 전방위 업체에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종목이 바로 KMW입니다. 네. 그러니까 KMW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G의 대장주조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다가 그때는 이제 노키아에 너무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가지다가 노키아가 좀 꺾이면서 한번 호되게 당했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은 이후에는 지금 KMW를 보시면은 노키아와 에릭슨, 삼성전자 이 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좀 골고루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업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물론 그 회사 중에 하나의 업체에 직접적으로 다 납품을 하면 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다시 이제 도박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KMW는 노키아가 상승하든 삼성전자가 상승하든 에릭슨이 상승하든 골고루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전에 사진 시스템이라는 좀 급등하는 종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KMW로 조금은 5G 전체를 안정적인 구조를 좀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이제 5G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이 5G가 2월 달에 일본, 중국을 필두로 해서 3월 달에 미국, 4월 달에 호주, 그리고 5월 달에 인도까지 원래 상반기에 줄줄이 시설 확장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연기가 됐는데요. 이 연기됐던 부분이 지금 하반기에 줄줄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5G 업체들이 먼저 상승했던 것도 이유가 있고 지금 조정을 받아도 그 조정은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나라들이 5G를 안 하겠습니까? 스마트카, 자율주행 모든 게 지금 사물인터넷 5G와 연관되어 있는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다만 딜레이 됐을 뿐이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고, 특히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팬데믹 이후에 경제 재개를 하면서 일본이 뭡니까?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거기에 5G가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보신다면 5G가 시장 상승률을 뛰어넘는 평균 상승률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5G 작년부터 끌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종목 상담 하다 보면 KMW 뿐만 아니라 5G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만약에 5G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KMW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위원님? 네, 오늘 지금 71,400원 정도 종가 형성되는데요. 네. 여기서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너무 크게 자체를 대지 마시고 이 가격 전후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두 번 정도에 나눠 사신다 생각하시고
71,000원 기준 가격으로 진입을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네.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64,000원 정도 설정하면 특별히 여기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중기 목표 가격으로 9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MW에 대해서 위원님 가격 전략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오늘 종가 기준 들어가도 된다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는 64,000원, 목표가는 9만 원까지 본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KMW 만약에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G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위원님, KMW가 대장주긴 하지만 여러 종목들 또 있잖아요. 많은 분들 5G 물려 있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종목들 보면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RH 그 종목,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랑 전파기지국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름이 어려운 거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5G 종목들 정말 많은데 위원님께서 또 KMW 말고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제 5G 하면 저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네. 서진 시스템과 첨보는 뭐 거의 그 종목을 떠올리면 말씀드리면 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만대 초반대, 중반대 대부분 진입을 하셨고요. 사실 아직도 절반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절반 차익 실현하고 절반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원하는 구도는 이런 거죠. 서진 시스템을 계속 여기서 추가로 끌고 가면서 안정적인 KMW를 여기다가 같이 엎어주면 서진 시스템과 KMW 이렇게 양 구도를 가지고 가면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급등하는 종목과 안정성을, 성장성을 가진 종목과 안정성을 가진 종목을 두 가지로 병행해서 가는 전략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 역시나 서진 시스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5G 내에서 다른 종목 어떤 거 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서진 시스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도 조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주셨던 게 SFA예요. SF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리뷰 받아볼까요? 네, 그날 진입한 후에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나중에 나올 수 있는 호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던 가격에서 이제 지금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34,000원 초중반대 매수, 지금 이제 거의 35,000원 중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중기 이상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세는 상당한 매집량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만 원 이상대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강력하게 홀딩, 수익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추천을 드렸는데 4,600원, 700원, 800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5,400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5,500원 넘어가면서 역시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는 상당히 눈여겨볼 종목이고 지금 수익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000원대 이상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전에 또 말씀드렸던 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54,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9,600원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도 뭐 지금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나오는 부분에서 65,000원 이상 계속해서 끌고 가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가장 포커스 맞춘 종목이 첨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업종 특징 업종 말씀을 드릴 때 추천을 한번 9만 초반대 드렸고요. 그리고 3주 전에 이 자리에서 추천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첨보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 꼭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이 있죠. 지난 베스트 공략주 중에서도 하나마이크론과 첨보 같은 경우는 꼭 챙겨가야 될 종목이다라고까지 두 번 이상이나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점들에 대해서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지금 장마가 또 길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움직일 종목들이 앞으로도 남아 있겠지만 내일장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방법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절대 주도 섹터에 주도 종목을 접근하시고 한 번 종목을 잡았으면 첨보나 서인 시스템처럼 크게 시세가 나기 전까지는 꽉 쥐고 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뚝심과 인내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흔들리면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고점에 살고 눌림목에 파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중심에 있는 종목을 좀 뚝심 있게 연말까지는 최소한 끌고 가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테마주의 빗물에 휩쓸리지 말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는 흔들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무료로 장중방송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거나요. 아니면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온라인에서 들어오셔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장중 내내 저희 위원님께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혼자서 너무 대응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